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지의 자산을 운영해서 투자자 본부장 맡고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선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2,500에서 2,550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걸 바라고, 한편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급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인데, 이 상태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다지 흔히 얘기했을 때 스타성, 섹시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주식이 있었지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수주라든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되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가 생각보다 약한 종목군이 섹터가 있습니다. 조선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업을 얘기할 때 과거,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2006년, 7년, 8년도에 매우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좀 우려 목소리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과거에 사실은 매우 좋았는데, 과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규모 수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주였네. 대표적으로 해양 플랜트를 경우를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슈가 돼서 어닝에 받침을 못 받은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일회성 비용, 이런 것도 실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력도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도 그렇긴 하죠.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수주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저가 수주로 이어되는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은 어떤 건지, 사람이 부족하는데 어떻게 채울 건지, 이런 우려가 여전히 현재 주가 상태의 상승 각도를 조금 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슈는 말이죠. 이 저가 수주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LNG 선박의 수주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LNG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업체는 잘 못 따라오고 있고, 캐파도 우리가 월등하기 때문에 LNG 선박 수주가 많다는 것은 과거와 해양 플랜트와 달리 우리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가 수주의 임팩트는 아마도 작년 4, 4분기 또는 이번에 1, 4분기 초반까지만 해서 거의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도구가 꽉 찬 상태입니다. 캐파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받는 오더는 2027년도나 인도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저가의 어떤 오더가 있더라도 그거를 선택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저가 수준은 지양, 좀 피할 거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회계 문제는 작년 4, 4분기에 미리 많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게는 400억, 또 많게는 4천억, 업체별로. 그래서 엄청난 일회성 비용이 더 나올 가능성은 적고, 저가 수주를 할 계제가 아니며 LNG 수주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만 수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아웃풋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인력 측면에서는 다소의 악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외국 인력 도입제라는 걸 시도해서 올해 한 4천 명 가까이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한 1년 지나면은 적정을 수렴한다는 건데, 거꾸로 보면 주가는 25년 시점이 되면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우려에 대비했을 때 LNG 수익성 좋고 무리한 저가 수주 지향할 것이고, 외국 인력 도입하면은 흐름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하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LNG사는 말이죠. 과거 한 10여 년 동안에 평균 85%는 한국 업체가 다 수주했어요. 그 전에 2010년 이전에 72%보다 한국의 마켓슈어가 더 늘어난 거죠. 캐파를 보면은 한국의 4개 업체가 50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파적으로도 우리가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LNG를 실어나르는 운반선이니까 LNG가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제는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LNG 물동량이 늘어나는 그 흐름,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3배 늘었는데, 그런 흐름이 갑자기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LNG에 대한 얘기는 전체적 주가에 많이 반영되거나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탱커는 유가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계속 고금리고, 혹시라도 유가가 내려가면은 이제는 우리 탱커에는 별 기대가 없어야 되는데, 탱커는 이미 우리 수주 잔고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의 다운사이드는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 2년 올해를 기점으로 올해가 바닥인 것 같은데 1, 2, 3년 내로 과거의 대량 발전 탱커에 폐선되는 도래할 수 있는 그 기대가
4년, 5년, 6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폐선 연령이 2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봤을 때는 24년에서 24년, 5, 6년 정도에는 다시 탱커의 업사이드가 생길 수도 있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는 뭐 별로 현재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다운사이드가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유가 $60 이하 이렇게 폭락하지 않는다면은 $60만 이어지면은 이것이 조선업체에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는 LNG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나 삼호중공업 또는 그 다른 업체 합쳤을 때 평균 수주 달성률이 올해 목표한 거에 33%입니다. 지금 4개월치인데 충분히 트렌드를 가고 있죠. 당장의 실적으로 보면은 삼호중공업이 앞서 있는데 삼호중공업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삼호중공업 주식을 갖고 있는 지주사를 사는 것이 맞겠고 지금은 달성률이 낮습니다만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업체를 따지면 현대중공업이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지주,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핵심이고 미포조선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상장 삼호중공업의 주식을 갖고 있죠.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78%, 미포조선은 42%, 삼호중공업을 80%를 갖고 있는데 현대삼호중공업이 비상장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면 HD 한국조선해양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1분기 실적은 안 좋고 좀 줄고 전체적으로 적자폭에 대해서는 현대삼호중공업 전환우선주 상한 손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일렉션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진이 영업이익이 4% 나왔다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KB의 4월 27일 리포트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대삼호중공업이라는 그 익스포즈의 가장 핵심이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보려면은 현대중공업과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포텐셜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익성이 낮은 그 프로젝트의 잔고가 없고 매출 증가 속도가 낮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것에 대한 임팩트는 HD 한국 조선해양에 대한 주가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또 거꾸로 사는 거죠. 현대중공업은 1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뭐 수주가 아주 판타스틱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믹스가 2, 4분기 바뀝니다. 1분기까지는 2년 이전에 21년 3, 4분기 이전에 저가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 임팩트가 올해 2, 4분기 초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뚜렷한 거는 하반기부터 믹스가 저가 수주가 떨궈진 믹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2, 4분기에 들어가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삼호중공업이 엄청 좋았는데 1분기에 삼호중공업이고 현대중공업 다 현대중공업 같은 계열이잖아요. 삼호중공업이 도크가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수주가 향후 수주 모멘텀은 오히려 현대중공업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더 가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약점인 탱커인데요. 탱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늘어져서 발주가 나올 건데 길게 늘어지면은 올해 내년도 길게 보면은 결국은 시간은 현대중공업의 탱커 쪽으로 쌓이고 있는 그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4월 28일 날 다올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실적도 보면은 좀 긍정적인 톤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만은 향후 3년 정도, 2, 3년 정도를 본다면은 그 기준으로 따지면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목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